부자 아버지는 종종 투자에 관한 자신의 수업을 이런 얘기로 끝을 맺었다. 투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혼란스러운 주제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부자 아버지는 그런 혼란을 줄이고 진정한 투자를 보여주기 위해 나를 안내한다. 나의 투자지수 테스트. 투자는 엄청나게 큰 주제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음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보자. 당신의 투자가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가? 예. 당신은 어떤 사람도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투자에 관한 당신은 어떤 사람도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예. 투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84페이지였습니다. 3. 당신은 사람마다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양쪽 모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당신은 투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그것에 관한 다양한 견해에 귀를 기울일 의사가 있는가? 예. 당신은 이제 특정한 상품이나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투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알게 됐는가? 예.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투자, 상품이 당신에게는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투자는 혼란할 수밖에 없다. 85페이지였습니다. 제6장 투자는 상품이나 절차가 아닌 계획이다. 86페이지입니다. 너무도 많은 투자가들이 하나의 투자 상품과 하나의 투자 절차에만 얽매여 있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만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만 투자한다. 단 하나의 투자 수단에만 얽매이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다양한 투자 수단과 절차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나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듣는다. 나에게는 투자할 돈이 $10,000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까요? 그러면 나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에게는 투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몇 달 전에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했다. 그 프로는 투자에 관한 것이었고 아주 유명한 그 지역의 주식 중개인이 진행했다. 투자 조언을 원하는 어떤 청취자가 전화를 걸었다. 나는 42살입니다.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돈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것은 큰 재산입니다. 어머니의 집은 시가 $80만 가량 되고 융자금은 $10만 불과합니다. 자, 어머니는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나에게 투자 자금으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 부동산에 투자해야 합니까? 이번에도 내 대답은 같은 것이다. 당신에게는 투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디에 투자할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동산이 더 좋은지 주식이 더 좋은지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최대한의 예의를 차리면서 다시 물었다. 나에게는 계획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어머니가 돈을 줄 거라고 당신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시장이 더 좋은지에 관한 당신의 생각뿐입니다. 주식 시장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시장입니까? 나는 또 어머니의 돈에서 얼마를 내 집에 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집값이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술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42살이고 좋은 직장이 있다면 왜 돈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의 소중한 돈을 잃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직장을 잃거나 시장이 무너지면 또 당신이 산 집을 팔 수 없을 때도 여전히 새 집을 살 수 있습니까?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청취자들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당신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투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투자 조언을 하기 위해 내 사생활을 깨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얘기는 들먹이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투자 조언이지 개인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조언은 개인적인 조언이다. 내가 부자 아버지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는 이것이었다. 투자는 상품이나 절차가 아닌 계획이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투자는 아주 개인적인 계획이다. 투자에 관한 그분은 이렇게 질문했다. 나는 왜 그렇게도 다양한 종류의 승용차와 트럭들이 있는지 아니? 나는 잠시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른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커다란 9인승 승합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가 5인 가족은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2인승 스포츠카보다 픽업 트럭을 원할 겁니다. 맞았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투자 상품들은 종종 투자 차량, 투자 수단으로 불린다. 투자는 상품이나 절차가 아닌 계획이다. 88페이지였습니다. 그것들이 차량으로 불린다고요? 내가 다시 물었다. 왜 투자 차량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양한 차량이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게도 다양한 투자 상품, 즉 투자 차량들이 있는 이유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5인 가족은 혼자 사는 사람이나 농부와 다른 욕구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왜 차량이라고 부르죠? 내가 다시 물었다.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것은 우리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갖다 놓기 때문이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투자 상품 혹은 차량도 우리를 현재 경제적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상태로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계획적인 거군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투자는 여행 계획과 같은 것이다. 가령 하와이에서 뉴욕까지 가는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당연히 자전거나 자동차로는 갈 수가 없을 것이다. 하와이에서 뉴욕까지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배나 비행기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일단 육지에 도착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 기차 혹은 버스로 가거나 혹은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갈 수 있죠. 내가 덧붙였다. 그것들 모두 서로 다른 다양한 운송 수단들이죠. 부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느 하나가 반드시 다른 하나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 시간이 많고 정말로 시골을 보고 싶다면 그때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가장 좋겠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행이 끝났을 때 훨씬 더 건강해질 거고, 하지만 내일까지 뉴욕에 도착해야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비행기로 뉴욕까지 가는 것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좋고 유일한 선택이지. 투자는 상품이나 절차가 아닌 계획이다. 90페이지였습니다. 90페이지 읽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제품, 가령 주식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후에 하나의 선택, 가령 거래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들에게는 사실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내가 물었다.
부자부자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 한다. 하지만 거래는 투자가 아니다. 그것이 투자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것은 그냥 거래지.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거래는 절차이거나 기술이다. 주식을 거래한 사람은 집을 사서 고친 후에 이익을 남기고 파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사람은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거래이다. 사실 거래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낙타들이 미국 이국적인 물건들을 싣고 사막을 건너 유럽의 소비자들에게 갔다. 따라서 장사꾼도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래도 하나의 직업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말하는 투자가 아니다. 아버님 말하는 투자는 계획이죠. 지금 있는 곳에서 앞으로 있고자 하는 곳으로 갖다 놓는 계획이죠.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부자아버지의 구분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부자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나도 그런 구분이 다소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투자에 관한 그 모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투자는 상품이나 절차가 아닌 계획이다. 91페이지 읽겠습니다. 매일같이 나는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원을 그리며 외박기 수레를 밀고 있는 것이다. 투자 수단은 하나보다 다수가 필요하다. 앞장에서 나는 다양한 투자 상품과 절차들 중에서 몇 개를 소개했다. 매일같이 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투자 계획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다양한 상품과 절차들은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 부자아버지는 왜 수레바퀴를 선택의 수단으로 사용해 많은 투자가들에게 묘사했다. 너무나도 많은 투자가들이 하나의 투자 상품과 하나의 투자 절차에 얽매여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주식에만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은 그런 투자 수단이 얽매이게 되며 그 결과 그 사람은 그 모든 다양한 투자 수단과 절차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 사람은 그 하나의 외박기 수레의 전문가가 되어 영원히 원을 그리며 그것을 밀게 된다. 어느 날 부자아버지가 투자가들과 그들의 외박기 수레를 지적하며 웃고 있을 때 나는 더 분명히 얘기해달라고 부탁해야만 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유형의 상품과 하나의 절차의 전문가가 된다. 나는 그것을 외박기 수레에 얽매이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투자는 상품이나 절차가 아닌 계획이다. 91페이지 읽었습니다. 외박기 수레는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많은 현금을 의무한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외박기 수레이다. 진정한 투자가는 수단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다. 진정한 투자가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으며 투자 수단과 절차들에 대해 복수의 선택권을 갖고 있다. 진정한 투자가가 원하는 것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 뿐이다. 진정한 투자가는 외박기술을 소유하거나 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들어보거라. 부자아버지가 다소 당혹스러워하며 얘기했다. 나는 하와이에서 뉴욕까지 가고자 할 때 많은 수단들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다. 나는 그것들을 반드시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들을 이용하려 할 뿐이다. 나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 그것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과 사랑에 빠지려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려는 곳으로 이동하고 싶을 뿐이다. 나는 공항에 내릴 때 택시를 이용해 호텔까지 가고자 한다. 일단 내가 호텔에 도착하면 포터가 짐수리를 사용해 내 짐을 호텔 로비에서 내 방으로 옮겨준다. 나는 그 짐수리를 소유하거나 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차이점 뭐죠? 내가 물었다. 자신이 투자가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은 투자 수단에 얽매이며 있다. 그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좋아해야만 그것들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투자를 찾으며 결국 계획을 짜지는 못한다. 투자는 상품이나 절차가 아닌 계획이다. 92페이지였습니다. 이런 투자가들은 결국 언을 그리며 여행하게 되고 그래서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이동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탑승하는 비행기와 반드시 사랑에 빠지지는 않으며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 펀드 혹은 사무용 건물과도 반드시 사랑에 빠지지는 않군요. 그것들은 모두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부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런 수단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런 수단들을 보살핀다고 믿는다. 다만 나는 그런 수단들에 얽매이지 않을 뿐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투자 수단에 얽매이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투자 수단이 유일한 수단 혹은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주식에만 투자하는 사람 혹은 뮤추얼 펀드나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내가 외박 기술에 얽매인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그와 같은 생각이 반드시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계획보다 그런 수단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그들은 투자 상품을 사고 갖고 팔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돈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이군요. 내가 말했다. 그러면 계획이 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 수단들을 결정하게 되는군요. 부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사실 계획을 짜기 전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투자는 계획임을 상품이나 절차가 아니면 늘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부자는 상품이나 절차가 아닌 계획이다. 94페이지 읽습니다. 나의 투자 테스트. 우리는 집을 짓기 전에 대개 설계사를 불러서 계획을 짜도록 한다.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나 불러서 계획도 없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부자 아버지는 내가 돈과 투자에 대한 계획을 짜도록 인도했다. 그것은 반드시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그것은 또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후에 나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됐다. 일단 그것을 알게 되자 계획을 짜는 과정은 더 쉬워진다. 다시 말해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다음과 같이 된다. 당신은 시간 투자에서 당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있는 곳과 장래에 있고 싶은 곳을 알아낼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곳에 가기 위해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가? 생각할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계획이 진정한 계획이 되려면 종이에 적어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함을 늘 기억할 것인가? 예. 당신은 적어도 한 사람의 전문적인 금융 컨설턴트를 만나 그 사람의 조언이 당신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얼마 알아볼 의사가 있는가? 예. 당신은
둘 혹은 셋의 금융 컨설턴트를 만나 돈과 투자에 대한 그들의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는 상품이나 절차가 아닌 계획이다. 95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제7장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 대 가난해지기 위한 계획. 가난한 빨리 삶의 계획을 짜는 것은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의 문제는 늙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늙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자신의 경제적 삶을 다르게 계획할 텐데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될 계획을 갖고 있다. 뭐라고요?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물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을 뿐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어떤 사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된다. 어떤 사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될 계획을 갖고 있다. 뭐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을 뿐이다. 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을 뿐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96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힘. 부자 아버지는 투자에 관한 그날 수업을 끝났을 때 나에게 숙제를 내주었다. 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에 네가 네 아버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으면 좋겠다. 길고 오랜 저녁 식사 말이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네 아버지가 사용하는 단어들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네 아버지는 하시는 말을 들은 후에 그 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 부자 아버지와 나는 다시 만났다. 그래, 네 아버지와 저녁 식사는 어땠니?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흥미로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선택한 단어들과 그런 단어들의 의미 혹은 그곳에 숨어있는 생각이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 얘기를 들었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저라면 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미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들었죠. 그 밖에 또 어떤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니? 너는 돈이 남에서 젖절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는 내가 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니? 부자들은 나 같은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는다. 돈을 벌기에 힘든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되기보다 차라리 행복을 택하겠다. 내가 대답했다. 이제 너는 내가 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한 말을 귀담아 들으면 그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얘기 말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부자 되기 위한 계획 대 가난해지기 위한 계획. 98페이지 읽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아버님이 쓰시는 말은 사업가와 투자가들이 쓰는 말입니다. 제 아버지가 쓰시는 말은 학교 교사들이 쓰는 말입니다. 아버님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시가 비율, 금융 레버리지, EBIT, 도매 물가 지수, 이윤 혹은 현금 흐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시험 점수, 문법, 문학, 정부 보조금 혹은 임기 같은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쓰시는 말은 사업가와 투자가들이 쓰는 말,
제 아버지가 쓰시는 말은 학교 교사들이 쓰는 말, 부자 아버지가 쓰는 말은 시가 비율, 금융 레버리지, EBIT, 도매 물가 지수, 이윤 혹은 현금 흐름 같은 거. 하지만 가난한 아버지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시험 점수, 문법, 문학, 정부 보조금 혹은 임기.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니? 아니다.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 있다. 어떤 사람 부자가 되기 위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의지를 늘리는 것뿐이다. 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의들은 공짜이다. 1980년대에 나는 창업과 투자를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시기에 나는 사람들이 쓰는 말과 그들의 단어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성공과 연관이 있는지 알게 됐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점점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주제에 관한 의의를 점점 더 늘려야만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임대사업 같은 작은 부동산 거래에 투자할 때는 그 분야에 관한 의의를 늘렸다. 이어서 나는 비공개 기업들에 투자하기 시작할 때 그 분야의 의의를 늘린 후에야 편안한 마음으로 그 회사에 투자할 수 있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 때 가난해지기 위한 계획 98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학교에서 변호사들은 법률 용어를 배우고 의사들은 의학 용어를 배우고 교사들은 교사들의 용어를 배운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할 때 투자, 금융, 돈, 회계, 상법 그리고 세법 관련 용어를 배우지 못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단어와 말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바란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한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과 의임을 늘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의 그 말들은 공짜임을 기억하라. 가난해지기 위한 계획. 부자 아버지가 이 말을 들은 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쓰는 말을 듣기만 해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난해지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주로 쓰이는 말을 듣기만 해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난해지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오늘날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내가 은퇴하면 내 소득은 줄어들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된다. 사람들은 또 종종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은퇴한 후에는 내 욕구도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이 적게 있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들이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비용은 실제로 줄어들기도 해도 다른 비용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다른 비용들은 오히려 늘어난다. 병원비 같은 거. 그리고 종종 이런 비용은 이를테면 그들이 늙었을 때 필요한 양로원 비용은 그리고 종종 이런 비용은 이를테면 그들이 늙었을 때 필요한 양로원 비용은 아주 큰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 가난해지기 위한 계획 100페이지를 99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00페이지 읽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비용은 한 달에 $5,000에 달한다. $5,000면 655만 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한 달 소득보다 많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 나에게는 계획이 필요 없다. 나에게는 직장에서 주는 퇴직연금과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자신의 경제적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다양한 경제적 욕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욕구에 포함되는 것은 대학 교육, 은퇴, 의료비용, 그리고 장기적인 의료 혜택 등이다. 종종 크고 절박한 이런 욕구들을 제대로 충족시키려면 주식과 채권이나 부동산이 아닌 상품들, 이를테면 보험 상품이다. 그 밖의 여러 투자 수단들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늙은 것이 어떤 건지 안다면 경제적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나는 돈에 관한 글로 사람들을 교육시켜 그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성공을 도래한다. 나는 종종 내 강좌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당신의 계획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인지 자문해 보세요. 당신의 계획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세상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당신의 계획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인지 자문해 보세요. 당신의 계획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세상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부자 아버지는 여러 해 전에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 대 가난하기 위한 계획 100페이지 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제는 늙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늙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자신의 경제적 삶을 다르게 계획할 텐데 말이다. 늙은 것에 대비한 계획, 가능한 빨리 삶의 계획을 짜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내 강좌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누구도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계획을 작성할 때 필요한 뭐가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이것을 알고 나서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어떤 강좌에서 강의 시작 한 1시간 전에 천으로 된 끈을 찾아 그것을 여러 길이로 잘랐다. 나는 학생들에게 그 중에 하나를 집어 양쪽 끝을 발목에 묶으라고 얘기했다. 그런 후 나는 또 하나 끈을 주면서 그것을 목을 감은 후에 다시 발목에 묶으라고 얘기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발목에 끈이 묶여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몸은 똑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45도가량 각도로 구부려야 했다. 학생들은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중국식 물고문이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냥 여러분을 미래 속으로 데려갈 뿐이다. 그 끈들은 이제 늙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신음소리를 내었다. 몇몇 사람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호텔 직원들이 곧 긴 탁자 위에 점심을 갖다 놓기 시작했다. 점심 메뉴는 샌드위치, 샐러드 그리고 음료수였다.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 대 가난하기 위한 계획 101페이지였습니다. 문제는 샌드위치는 포개져 있지 않았고 빵은 갈라져 있지 않았고 샐러드는 만들어져 있지 않았고 음료수는 분말을 물에 타서 섞여야만 했다. 학생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구분 채 직접 점심을 준비해야만 했다. 다음 2시간 동안 학생들은 길을 쓰면서 빵을 자르고 샌드위치를 포개고 샐러드를 만들고 음료수를 섞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고 음식을 먹은 뒤처리를 했다. 당연히 많은 학생들은 그 2시간 동안에 화장실에도 가야만 했다. 그 2시간이나 지난 후에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들의 삶을 위한 돈에 관한 계획을 적어 보겠습니까? 학생들은 하나같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뀐 후에 경제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은 은퇴할 때까지만 계획한다는 것이다. 은퇴에 대비한 계획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우리는 은퇴 이후에서도 계획을 짜야 한다.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이후 3대를 위한 계획을 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후에 돈도 떠날 수 있다. 그리고 지구를 떠나기 전에 돈에 대한 계획을 짜지 않으면
그 돈은 정부가 가져갈 것이다. 부자 되기 위한 계획, 가난해지기 위한 계획 102페이지였습니다. 나의 투자 지수 인버스트 테스트.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깊은 생각들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당신의 계획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인가? 부자. 당신은 자신의 깊고 조용한 생각들에 종종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의사가 있는가? 이에 당신은 시간 투자해서 경제 용어를 배울 의사가 있는가?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경제 용어를 배우겠다는 첫 번째 목표는 괜찮은 것이다. 그냥 단어 하나를 찾아 사전을 뒤져보고 그 단어에 대한 하나 이상의 정의를 찾아보고 그 단어를 그 주의 문장 속에서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예. 부자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말은 생각으로 이어지고 생각은 현실로 이어지고 현실은 우리의 삶이 된다. 부자 되기 위한 계획 대 가난하기 위한 계획 103페이지였습니다.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외적인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내적인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그 사람이 사용한 말을 바꾸고 개선시켜야만 한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말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가 쓰는 말은 공짜이다. 104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제8장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하고 지루한 과정이다. 인간은 금방 지루함을 느끼고 무언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을 찾으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중에서 3명만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계획을 따르지만 곧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들은 부자가 되는 간단하고 단순한 계획을 따르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내 친구인 톰은 훌륭한 주식 중개인이다. 톰은 종종 이렇게 얘기한다. 슬프게도 10사람이 투자가들 중에 9사람은 돈을 벌지 못한다. 톰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렇다고 그 10사람은 투자가들 중에서 9사람이 반드시 돈을 잃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돈을 벌지 못할 뿐이다. 부자 부인도 나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다. 스스로 투자가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가 일주일 후에 돌려주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잃은 것이지 는 아니지만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투자가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는 사실 허리우드 스타일의 투자인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하고 지루한 과정이다. 105페이지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종 객장의 거래인들이 거래가 시작되면 사자 팔자 주문을 외치는 모습이나 큰손들이 단번에 거래에서 수백만 달러를 버는 모습이나 혹은 주가가 폭락해서 투자가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상상한다. 부자 아버지에게 그것은 투자가 아니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종 객장인 거래들이 거래가 시작되면서 사자 팔자 주문을 외치는 모습이다. 큰손들이 단 한 번의 거래에서 수백만 달러를 버는 모습이나 혹은 주가가 폭락해서 투자가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상상한다. 부자 아버지는 그것이 투자가 아니었다. 그 어떤 프로에서 워런 버핏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난다. 그 인터뷰에서 워런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객장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누가 멍청한 짓을 하려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버핏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다.
즉 그는 TV에서 투자 도사들의 조언을 듣거나 보거나 주가 오르내림을 지켜보면서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지는 않는다. 사실 그가 하는 투자는 이른바 투자에 관한 뉴스 중 돈을 버는 사람들과 주식 판촉자들의 그 모든 선전과 소음이 들리지 않는 먼 곳에서 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몇 년 전에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즉 투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흥미로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투자가가 엄청난 위험과 행운 그리고 타이밍과 화끈한 조언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신비스러운 투자라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음을 인식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하고 지루한 과정이다. 106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많이 알 것으로 기대되는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믿음과 돈을 맡긴다. 그 밖에 많은 투자가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것이 많음을 입증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들은 투자를 하면서 자신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음을 입증하려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투자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투자는 계획이다. 내가 생각하는 투자는 계획이다. 그것은 종종 부자가 되기 위한 지루하고 그 기계적인 과정이지. 부자가 되기 위한 지루하고 그 기계적인 과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것이 바로 내가 얘기한 것이고 내가 뜻하는 것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투자는 단순한 하나의 계획이다. 그 계획은 공식들과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장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을 보장하는 계획이라고요? 내가 물었다. 나는 보장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늘 나름의 위험은 있지. 그렇다면 투자는 반드시 위험하고 흥미로운 것은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렇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나 투자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 하는 말이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투자는 빵을 굽는 것처럼 단순하고 지루한 과정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위험을 아주 싫어한다. 나는 다만 부자가 되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그런 계획을 혹은 공식을 다루기만 한다. 나에게는 그것이 투자의 전부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하고 지루한 과정이다. 107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그런 계획 혹은 공식을 다루기만 한다. 나에게는 그것이 투자의 전부이다. 그럼 투자가 단순하게 어떤 공식을 따르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식을 따르지 않는 거죠? 내가 물었다. 나도 모른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종종 스스로 그런 질문을 했다. 나도 왜 100명 중에서 3명만이 부자인지 궁금하게 생각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기회가 있다는 개념으로 세워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도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나에게 돈이 없었다. 그래서 나로는 부자가 되는 계획 혹은 공식을 찾아 그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제시했는데 왜 굳이 스스로 계획을 짜려 하겠니?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마 저는 그것이 공식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나는 이제 대부분이 사람들이 단순한 계획을 따르는 것을 왜 그렇게도 어려워하는지 알게 되었다. 왜 그런 거죠?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단순한 계획을 따르는 것은 지루하기 때문이지.
부자가 되기 위한 단순한 계획을 따르는 것은 지루하기 때문이다. 다르지. 단순한 계획을 따르는 것은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단순한 계획을 따르는 것은 지루하기 때문이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인간은 금방 지루함을 느끼고 무언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을 찾으려 한다. 인간은 금방 지루함을 느끼고 무언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을 찾으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중에서 3명만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중에 3명만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계획을 따르지만 곧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계획을 따르지 않고 금방 부자가 되는 마술기를 찾게 되지. 그들은 지루함과 흥미로움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지루함의 과정을 평생 동안 반복한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들은 부자가 되는 간단하고 단순한 계획을 따르는 지루함을 느끼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무언가 마술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하고 지루한 과정이다. 108페이지였습니다. 혹은 그것이 복잡한 계획이 아니면 좋은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말을 믿어라. 투자에 관해서는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낫다. 투자에 관해서는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더 낫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에서 그런 공식을 찾나요? 내가 물었다. 모노폴리 게임을 하면서 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대부분은 우리는 어렸을 때 모노폴리 게임을 한 적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나는 어른이 된 후에도 그 게임을 계속했다. 내가 몇 년 전에 마이크와 너와 함께 몇 시간 동안 모노폴리 게임을 하던 것을 기억하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간단한 게임이 가르치는 엄청난 재산의 공식을 기억하니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의 모노게임을 하면서 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 게임을 계속했다. 내가 몇 년 전에 마이크와 너와 몇 시간 동안 모노게임을 했던 것을 기억하니 그리고 간단한 게임이 가르치는 엄청난 재산의 공식을 기억하니 그리고 그 간단한 게임이 가르치는 엄청난 재산의 공식을 기억하니 그러면 그 간단한 공식과 전략은 무엇이니?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녹색 침대에서 산다. 그런 후에 녹색 침대에서 빨간 호텔과 교환한다 했죠.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렸을 때는 기억들을 떠올렸다. 아버님은 가난하고 이제 막 시작하던 시기에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현실 생활에서 모노폴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랬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현실 생활에서 내 녹색 집들과 빨간 호텔들을 보여준 것을 기억하니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하고 지루한 과정이다. 109페이지였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는 아버님이 정말로 현실 생활에서 그 게임을 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12살에 불과했지만 아버님에게 모노폴리 게임 이상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간단한 게임이 아버님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 혹은 공식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공식, 그러니까 녹색 집 넷을 사서 빨간 호텔 하나와 바꾸는 그 과정을 배운 후에 그 공식으로 자동적인 것이 되었다. 나는 자면서도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다. 나는 많은 생각이 없어도 그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었다. 나는 10년 동안 단순하게 그 공식을 따랐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보니 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것만이 계획의 일부였나요? 내가 물어봤다.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 전략은 내가 따랐던
간단한 공식들 가운데 하나였다. 내 경우에는 복잡한 공식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그것을 배운 후에 자동적으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 간략한 전략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투자 계획은 간단할수록 좋다. 부자 아버지는 여러 해 전에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 공식을 찾아 그것을 따라해라. 나는 종종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들이 주식을 5달러에 사서 30달러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현기증을 느낀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하고 지루한 과정이다. 110페이지였습니다. 그들이 주식 5달러를 사서 30달러에 팔았다는 이야기에 현기증을 느꼈다. 내가 현기증을 느끼는 이유는 그런 종류 이야기는 그들의 계획, 그들의 성공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조언과 현금 이야기는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많은 투자가들은 시골로 드라이브를 가는 가족과 비슷하단다. 차를 몰던 그들 앞에 갑자기 도로에서 뿔이 엄청나게 큰 몇몇 사슴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대개는 이렇게 소리친다. 저 큰 사슴들을 좀 보라고. 사슴들은 본능적으로 도로에서 띠임을 띠며 근처 숲속으로 들어간다. 운전자는 차를 돌려 숲속으로 사슴들을 따라간다. 숲속으로 난 길은 거칠고 험난하다. 가족들은 운전자에게 차를 멈추라고 소리친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자동차는 뚝을 넘어 그 밑에 있는 물속으로 떨어진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간단한 계획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큰 돈을 쫓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준다. 나의 투자지수 테스트. 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몸을 움츠린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내가 움츠리는 이유는 부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너는 로켓 과학자가 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너에게는 대학 교육, 보수가 높은 일자리 혹은 시작할 어떤 돈도 필요하지 않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곤 네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획을 짜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그 일에 필요한 것은 작은 원칙뿐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하고 지루한 과정이다. 111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과 관련해서 작은 원칙은 종종 구하기 힘든 필수품이기도 하다. 우리가 만난 적은 바로 우리였다. 이 말은 나에게 딱 들어맞는 것이다. 나는 부자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 공식을 그냥 따르기만 했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질문을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당신은 당신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서 간단한 공식을 찾아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것을 고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찾아야 한다. 제9장 113페이지입니다. 내 계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삶에서 원하는 것이다. 삶은 잔인한 교사이다. 삶은 당신에게 먼저 벌을 준 후에 교훈을 준다. 나는 많은 실수와 배움과 경험, 승리와 패배,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통해 성장했고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 따라서 나는 늘 발전하여 하며 내 계획도 늘 발전한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종종 그런 질문을 받는다. 그때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하라고 얘기한다. 첫째, 시간을 내라. 그리고 지금까지 삶에 대해 조용히 생각하라. 며칠 동안 조용히 생각하라. 필요하면 몇 주 동안이라도 생각하라. 첫째, 시간을 내라. 그리고 생각하라.
조용히 생각하라. 둘째, 그와 같은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자문하라. 나는 삶이라 하는 이 선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찾아야 한다. 113페이지였습니다. 셋째, 한동안 누구와도 얘기하지 말라. 적어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라.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때가 많다. 당신은 깊은 내적 꿈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다. 멍청한 짓 하지 마라. 혹은 너는 그것을 할 수 없어. 혹은 나는 어떡하라고. 기억하라. 빌 게이츠는 20대 5만 달러로 시작해서 재산이 900억 달러인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다. 다행히도 그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았다. 넷째, 금융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어라. 모든 투자 계획은 금융 계획에서 시작된다. 그 컨설턴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컨설턴트를 찾아. 당신은 가족 중 누군가 병에 걸리면 이 병은 저 병은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며 여러 의견을 구하곤 한다. 그렇다면 왜 경제적인 문제나 금융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구하지 않는가? 금융 컨설턴트들은 여러 유형이 있다. 당신이 경제적 계획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선택하라. 당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나에게는 30살 전에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것은 내 계획서의 최종 결과였다. 문제는 나는 그것을 달성한 후에 즉시 모든 돈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계획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지만 내 전반적인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있는 투자 계획을 찾아야 한다. 114페이지였습니다.